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이필입니다. 예, 홍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중국 축구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죠. 중국은 뭐 월드컵에는 이미 뭐 빠이빠이니까 정쳤고. 중국 축구가 왜 이렇게 뭐 별로 실력은 별로죠? 우리하고 수교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한 30년 이전만 하더라도 중국이 그렇게 축구를 못한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하는 거 보면은, 야, 이거는 정말 14억 인구를 가진 대국이 맞는가. 인도하고 비슷해, 인도하고. 요즘은 그 아시아권에서도 좀 뒤쳐져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권에서 제가 볼 때는 2026년 월드컵에서는 아마 아시아에서 8개 팀이 나가는데, 중국은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확률은 과연 높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아시아권에서 8위 정도는 해야지 예선 통과가 무난한데, 베트남 어떻습니까? 베트남한테도 뭐 지는 경우도 왕왕 있고, 태국한테도 뭐 전에 뭐 23세 이하 대표팀이 5대1인가로 졌을 정도면은 5대1로 진 적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 과연 중국이 2026년 월드컵에 무난히 8팀이 나갈 때 아시아 팀의 그 8팀에 묻어가지고 같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좀 들어요. 만만치 않겠습니다. 장담 못하죠. 예, 시진핑 주석이 3가지 소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중국이 다시 한번 월드컵에 진출하는 거, 그 다음에 월드컵을 주최하는 거, 마지막에는 우승인데 가장 소박한 소원인 진출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지 2026년에 기대는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확률은 높지 않다는 사실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이 월드컵에 진출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렇죠. 아시아 축구가 발전한다고. 그렇기도 하거니와 일단 광고 수익, 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중계 수익. 중계 수익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월드컵이 제대로 되려면은 중국하고 인도는 무조건 넣어줘야 돼.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무조건 넣어주는 건 좀 그러니까 좀 실력을 좀 향상시켜가지고 두 나라가 예선전을 잘 치러가지고 통과해서 진출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중국 축구가 갈수록 그 후진화되고 그렇죠. 뒤처지는 이유가 백도 뭐라고 하면 백도.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우선 인프라입니다, 인프라. 근데 중국에 뭐 보면은 16개 슈퍼리그 팀이 있는데 운동장은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축구 전용 경기장이 안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인프라가 없는 거예요. 한국은 지금 프로축구도 전부 다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축구 전용 경기장이 있어요. 중국 하면 또 축구 학교가 또 뭐 엄청 많지 않습니까? 축구 학교가 많은데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브라질처럼 돼야 되는데 뭐 저변도 넓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학생들, 그러니까 학생이고 이제 커서는 이제 선수들인데 잘하고자 하는 투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 한국은 어떻게든지 그냥 못하면은 그냥 이 정강이라도 깔아 이런 게 있는데 중국 선수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반칙은 심해 또 희한하게도. 예? 글쎄 축구라는 게 이번에 손흥민 선수 그 아버지 교육 방법 보니까 예. 또 손흥민 선수도 보면은 굉장히 축구를 또 사랑하고 어떤 열정이 그렇죠. 있지 않아요? 열정이 있죠. 근데 중국에는 그러면 그 열정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렇죠. 투지, 그러니까 아주 거칠기만 하지, 거친 건 투지가 아니에요. 근데 중국 축구 이른바 소림 축구라 그러잖아요. 중국하고 붙으면은 항상 어느 나라든 몇 선수들이 착살이 나는데, 그거는 투지가 아니에요. 그거는 난폭하고 저질 축구인 거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중국이 그 투지가 없는 대신에 그렇게 거친 축구를 하니까 그게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아무래도 거친 축구는 나도 중국 축구를 갖다 요즘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보면은 아마 테크닉이 딸리니까 테크닉이 딸리지. 육박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투지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축구를. 테크닉이 좀. 네, 근데 유소년 팀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네. 이제 테크닉을 많이 기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끝까지 이게 체계별로 안 돼 있어요. 유소년 축구학교는 많은데, 이게 우리 한국은 지금 K6까지 있을 거예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리그가 9개가 있어. 그래서 승강을 쭉 밟아서 올라가는데 중국은 그게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중간 단계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체계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세계적인 감독, 세계적인 그거는 그런 게 이거 돈 주고 불러올 수도 있어요. 예.
자기 선수로 만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얘네들이 이제 앞설 수 있다는 그 기본적인 그런데 그런 실험을 열정. 한 10년 가까이 했는데, 그리고 5명을 지난번 월드컵 때 귀화시켰단 말이에요. 브라질 선수들을. 이게 얻은 게 하나도 없어. 결국은 헛 힘을 썼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그때 외국 귀한 선수들도 출전해 가고 베트남에 졌잖아요. 베트남에 진 것까지는 박항서가 우수에 네. 그래서 그 선수들이 출전을 해도 압도적으로 다른 팀들을 이기지를 못한다는 게 문제인 그게 거지. 문제라는 그리고 이제 아까 투지 부족도 얘기했지만은 대부분이 지금 뛰는 대표 선수들이 이제 외동 아들들이 많아요. 자기가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영웅이 돼야 돼. 그 다음에는 이제 협업 정신, 어시스트나 이런 게 없어. 자기가 골 넣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게 되겠어, 제대로?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요? 브라질에서도 뭐 5명 네. 귀화도 시켰고 네. 굉장히 또 실력 있는 선수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축구에 대한 투자도 어느 나라 못지 엄청나게. 않게 아니, 내가 볼 때는 아마 아시아에서는 제일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축구 발전이 없다는 것은 아마 축구를 위한 어떤 중국 내에서 네. 그 환경이 안 좋다. 이제 환경이라고 말하자면은 저런 게 있어요. 중국 축구협회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만지고 그러는데 굉장히 부패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승부 조작도 많고 내부적으로 골마 있어, 협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승부 조작을 이제 헤이샤오라 그래, 헤이샤오. 그러니까 검은 호루라기.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그동안에 많이 됐는데 이거 협회 차원에서 근절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 매수, 승부 조작 이런 게 아직도 많이 만연하고 있어요. 이번에 베트남에서 일어나는 거 보죠. 한국도 옛날에 축구 그 선수 조작하다가 그렇죠. 감독과 선수도 많이 거의 자살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베트남에서도 그런 생겼다고. 박항서한테 와서 집에서 선수 조작해달라고 그거도 행보도 있고. 그래 박항서 거절을 했고. 그런데 그런 단계를 한국도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하고. 또 하나 제가 들자면 국민성도 있어, 국민성. 국민성이 단합을 잘 못하는 게 희한하게 또 그런 게 있어요. 그거 있어. 예. 모택동이가 공산혁명을 할 때 에드가 스노우가 물어봤다는 거 아니야? 당신은 왜 이 공산혁명을 하려 하느냐 그랬더니 얘기했다는 거야. 아, 우리 중국 사람들은 모래알 것 같다, 모래알. 그래서 그 모래알이라는 게 흩어질 산사. 모래알과 같기 때문에 이거를 뭉치게 하려면은 혁명이 필요하다, 공산혁명이. 지금 이렇게 다시 해보니까 국민성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흔히들 한국 사람들이 단결 못한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엄청나게 단결하고 잘해. 근데 내가 볼 때는 중국 사람들이 국민성이 축구 하기에는 사실 하기에는 국민성이 조금 안 돼. 우리가 그런 면도 여기 있어요. 중국 사람에서 가장 느끼는 게 뭐냐면 중국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죠. 그렇죠, 개인주의지. 구심점이라는 게 사회라는 게 그 구심점 역할에서 모이는 건데 이거는 개인주의다 보니까. 그래도 그게 좀 그래서 이제 축구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 종목들은 잘하거든. 왜냐하면 14억 명 중에서 뽑으면은 이게 별놈이 다 나와. 그렇지. 그런데 이거 11명 딱 뽑아놓으니까 지 혼자 하려고 그러니 돼? 11명이 아니지 23명인가요? 뽑아놓으면 전부 지가 다 잘난 거야. 그런데 이게 선수 구성을 그러니까 안 되는 갖다가, 거지. 선수 구성을 갖다가 진짜 실력 위주로 뽑으면은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 중국 축구가. 실력 아니 위주로 뽑으면. 23명 뽑기도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런데 그거 뽑는 일을 보면은 솔직히 그렇잖아. 소수민족도 뭐 중국에서 좀 더 들어오기 힘들고. 아니 소수민족은 들어오시죠. 우레이가 소수민족이에요. 근데 이제 네. 거의 보면 이제 뭐 한족 위주로 돌아가는. 뭐 그럼 그건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니까 이제 진짜 실력으로 뽑으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글쎄요, 뭐 중국 축구가 사실 부정이나 부패 문제가 사실 시간. 어제 오늘 문제가 그렇지. 아니잖아요. 뭐 헤이샤오. 상당히 오래된 얘기인데요. 저는 중국 축구가 못하는 이유가 그것뿐만은 아니라고 봐요. 결국 좀 전에 그렇죠. 얘기하셨던 예. 그 뭐, 어떤 산사, 예. 그렇죠. 국민성에도 있고. 국민성에 가장 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다음에 지도자가 사실 뛰어난 지도자가 사실 없어요. 그런데 중국에는. 이번에 뭐 중국에서 돈 많이 주고 뛰어난 지도자들 그렇죠. 월드컵 우승시킨 그 지도자도 왔고 리피도 왔었고 리피도 왔고 다 왔잖아요. 다 왔는데 안 되는 거예요. 히딩크도 와갖고도. 아 근데 아무나 와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내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중국 축구는 그래서 누가 와도 안 된다는 얘기를 자기들이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지도자를 좀 키워야 돼.
축구 선수 출신이 아니더라도 뭐 이론과 이런 걸 좀 이렇게 겸비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배출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막 아무나 다 하는 거야. 필드 스타가 훌륭한 지도 된다는 보장 없어요.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잖아. 퍼거슨 같은 경우는 완전히 무명 선수에다가 메뉴를 그냥 세계적인 팀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이제 지도자들이 많이 필요한데 한국은 그거에 비하면 지도자들이 많은 거야. 왜 중국 축구에서 그렇게 많은 한국 지도자들을 데려왔겠어요? 이장수도 와갖고 성공했잖아요. 성공했죠. 지도자의 양성을 많이 해야 중국 축구에 희망이 있다라는 얘기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 중국 축구 선수들, 프로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프로 의식이 박약해. 프로 선수라면 자기 몸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술, 담배는 기본적으로 안 해야 돼. 아, 이 친구들은 뭐, 그냥 술, 담배를 엄청 한다는 거예요. 전반전에는 참 뛰어. 어? 거의 뭐, 야, 저렇게 훌륭한 팀들이 있나. 그러니까 후반전 들어가면 헥헥거려. 그러니까 돌아가신 이제 최현택 선생께서 그 연변팀을 지난 한 20몇 년 전에 지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저하고 친했었는데, 베이징 가서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한심하더라는 거야. 저기 프로 선수들이 술, 담배를 다 한다는 거야. 불러서 그랬다는 거야. 야, 선수들이 무슨 술, 담배를 하지? 절대 하지 마. 그래,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 PD님도 똑같네. 등산 갈 때 뭐 술 담배 다 하고. 아니, 그랬더니. 전반전 잘 올라가고. 그렇지. 그랬더니. 후반전에 밀리고. 그랬더니 그 해에는 성적이 이렇게 좋진 않았는데, 그 다음에 슈퍼리그에서 4위에서 4위. 네. 형편없는 선수들을 데리고. 예? 그 정도로 이제 그 중국 선수들은 몸 관리에 대한 프로 의식이 없는 거야. 중국 축구의 이제 약화를 불러온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걸 이유로 꼽을 수도 있어요. 지도자에 대한 경외심이라 그럴까? 존경심. 너무 존경심이 부족한 거야. 애들은 뭐 말 자체가 너 나 하니까 우리 존칭어가 없다 보니까 선생이 그러니까 코치가 감독이 뭐라 그래도 뭐 이게 뭐 뒷짐지고 뭐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뭐 이러고 있고 말이지. 코치한테 와가지고 툭툭 치고 그런다는 거 아니야. 우리 옛날에 이장수 감독을 만나보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확실하게 교육을 잡아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최현택 선생도 마찬가지야. 그냥 얘들은 그냥 선생이 얘기하고. 근데 그래가지고 최현택 선생이 그 선수들을 데리고 한국을 갔다는 거야. 전지훈련하러. 아, 여기 갔더니 말이지. 연습 게임하는 상대팀 한국 감독이 와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막 이러는 거야. 그리고 상대팀 선수들 와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중국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그만큼 경외심이 강한데 코치가 딱 얘기하면 딱 이러고 듣잖아. 딱 이렇게 하고. 에? 그게 뭐 아주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게 있어야지. 운동하는 사람들 그렇지. 제대로 작전도 먹혀 들어가는 건데 이거 이러고 있으면서 코치가 뭐라 하든 뭐 감독이 뭐라 하든 이러고 있으면 그게 그 팀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옛날에 그렇지. 메이저리그의 박찬호 선수가 생각납니다. 그렇지. 모자 벗고 딱 인사하는 예전. 그게 그렇죠. 여러 번 소개됐었죠. 그게 이제 미국에서도 감동하는 네, 거지. 감동했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아, 메이저는 아, 아니라 예의 범절은 저런 것이구나. 그렇지. 이제 이게 그런 게 모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들이 조금 해결이 돼야 뭐 중국이 예, 군대 안 가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 군대 가는 애들도 있어요. 2026년에 혹시라도 8강에 들어가지고 이제 월드컵에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 저는 확률은 뭐 이렇게 반반으로 봐도 높게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축구 중계를 보러 왔다가 이제 왜 중국이 이렇게 못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부디 중국이 2026년에는 8강에 들어가지고 아시아권에서 중국 팀이 시진핑 주석의 그 비원대로 월드컵에서 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